게임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신키 하나 내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캐릭터 하나 추가하는데 그렇게 힘든가? 근데 개발 쪽에서 보면은 오늘 업데이트된 그 캐릭터가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만들고 있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빠르면 몇 달 전, 길면 반년 전부터 누군가의 모니터 위에서 계속 깎이고 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캐릭터 모델러 입장에서 신키 하나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라이브 서비스, RPG나 서브컬처 게임 쪽에 비교적 자주 보이는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유저 입장에선 그냥 캐릭터 하나 추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개발팀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작은 프로젝트 하나가 새로 도는 느낌에 가깝거든요. 캐릭터 하나에 원화도 붙고 3D 모델링도 붙고 리깅, 애니메이션, 이펙트, 보이스, 밸런스, QA, PV 소재까지 다 붙죠. 그리고 모델러 입장에서도 그냥 원화 보고 만들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캐릭터가 실제 게임 안에서 잘 움직일 수 있는지, 애니메이션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없는지, 최적화는 가능한지, 다른 캐릭터들이랑 퀄리티 톤이 맞는지 이런 걸 계속 같이 봐야 합니다. 먼저 캐릭터 제작은 기획에서 시작하는데요. 여기 이야기를 너무 깊게 하진 않을 건데 이거 하나 짚고 갈게요. 기획이 흔들리면 일정이 진짜 크게 밀리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에 한손검 캐릭터였는데 중간에 대검 캐릭터로 바뀌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단순히 무기만 커지는 게 아니라 자세도 바뀌고 실루엣도 바뀌고 애니메이션도 바뀌고 이펙트도 바뀌죠. 그러니까 초반 방향성이 생각보다 엄청 중요해요. 기획이 중간에 바뀌면 과장조금 보태서 캐릭터를 거의 새로 만드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획이 어느 정도 잡히면 원화가 넘어오죠. 원화가 분들이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를 그려주시죠. 근데 모델러 입장에선 그걸 받는 순간 와 예쁘다 하는 감탄이랑 동시에 이거 3D로 어떻게 만들지? 라는 걱정도 같이 들어요. 이게 원화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2D라는 매체 자체가 가능한 표현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2D에선 예쁜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너무 예쁘죠. 근데 그걸 3면도로 맞춰보고 3D로 옮기려고 하면은 그 캐릭터를 실루엣 그대로 내버려 두면 두상이 말도 안 되게 좁아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무기가 정모에서 진짜 멋있었는데 측면이나 후면 구조까지 맞춰보면 그대로 구현하기 애매한 경우도 있고요. 그림에선 괜찮아 보였는데 3D로 옮기면 머리카락이 얼굴 뚫고 옷이 몸을 뚫고 장식이 움직일 때마다 부딪히는 거죠. 물론 요즘 원화가분들은 3D 파이프라인을 이해하고 그려주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도 2D와 3D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간극이 있거든요. 여기서 모델러의 해석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원화의 매력을 최대한 살리면서 실제로 엔진에서 돌아가는 구조로 바꿔야 하거든요. 그래서 작업하다 보면은 원화가분들께 이런 걸 확인할 때도 많아요. 이 장식은 실제로 어느 정도 깊이에 붙어 있는 건가요? 이 머리카락 구조는 그대로 가면 얼굴을 뚫을 것 같은데 좀 넓게 해석해도 될까요? 뒤쪽 구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조율이 들어갑니다. 방향이 잡히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링을 하죠. 근데 이것도 그냥 차를 빗듯이 예쁘게 깎는 작업만은 아니에요. 캐릭터 모델러는 어느 정도 예술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학적인 생각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델링이 오래 걸리는 이유를 간단히 정리하면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 밀도입니다. 서브컬처 캐릭터들은 머리카락도 복잡하고 장식도 많죠. 특히 머리카락은 캐릭터 인상을 거의 결정하는 요소라서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겉으로 보면 그냥 머리카락 덩어리처럼 보여도 막상 만들다 보면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실루엣, 그림자 흐름까지 다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2D 인상을 3D로 살리는 문제예요. 원화에서는 분명 예뻤는데 3D로 만들면 카메라 FOV 때문에 얼굴이 미묘하게 달라 보일 때가 있어요. 눈 위치, 코 위치, 턱선, 얼굴 볼륨, 얼굴 폭 이런 게 조금만 달라져도 인상이 완전히 바뀌죠. 그냥 정면만 보고 만드는 게 아니라 게임에서 실제로 자주 보이는 각도를 기준으로 계속 조정을 해주죠. 세 번째는 뒷 공정 고려예요. 예쁘게만 만들면 끝이 아니죠. 리깅이 잘 돼야 되고 애니메이션에 문제가 적어야 되고 최적화도 가능해야 되고요. 버텍스 밀도, UV 배치, 텍스처 해상도 같은 것들도 계속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예쁜 모델링은 예쁜 조형과 실제 게임 제작용 구조 사이에서 계속 타협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모델을 완성했다고 끝이 아니죠. 리깅과 애니메이션이 들어갑니다. 리거가 캐릭터 라면에 뼈대를 심고 스킨 웨이트를 잡고 컨트롤러를 짭니다. 말로 하면 한 줄인데 실제는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터가 움직임을 만듭니다. 아이들, 걷기, 뛰기, 전투, 피격, 스킬, 궁극기 같은 스킬들이 들어가죠. 캐릭터의 모션 수가 많거나 복잡하면은 애니메이션 쪽도 몇 주에서 몇 달 단위로 공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에 움직여야 하는 요소가 많을수록 난이도가 확 올라가고요.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얼굴, 머리카락, 치마, 망토, 장식, 무기까지 같이 움직여야 하니까요. 문제는 캐릭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멈춰있을 때는 안 보이던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팔을 올리니까 어깨가 멋이 목을 뚫어요. 달릴 때 뒷머리가 등을 관통합니다. 힐 모션에서 치마가 다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멈춰있을 때 완벽해 보였던 장식이나 옷자락이 움직이는 순간 매치를 뚫고 나오는 경우도 생기고요. 근데 이게 무조건 모델러의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원인이 모델링 구조일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 포즈 문제일 수도 있고 애초에 디자인 자체가 뚫릴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델러, 애니메이터, 원화가가 서로 확인하면서 원인을 찾습니다. 만약 모델 구조 쪽이라면은 그때 파일이 다시 모델러에게 돌아오고요. 와이어 프레임을 고치거나 장식 위치를 옮기거나 헤어 볼륨을 조절하거나 필요하면 구조 자체를 다시 정리해야 되고요. 실무에서는 모델링 할 때부터 이 캐릭터가 나중에 어떻게 움직일까를 미리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델이 살아가 나려면은 쉐이더도 중요하죠. 같은 메쉬여도 림라이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웃라인 두께가 어떤지, 그림자 위치가 어떻게 잡히는지에 따라 캐릭터 인상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이 서브컬처 캐릭터는 이 부분이 되게 민감하죠. 분명 모델링을 잘 만들었는데 쉐이더 세팅이 안 맞으면 얼굴이 좀 딱딱해진다거나 머리카락이 떠 보인다던가 전체 톤이 안 맞는 경우도 있죠. 쉐이더 단계에서 세팅해서 잘 넘겼는데도 캐릭터가 움직이면서 다시 피드백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펙트도 원치죠. 검, 장상, 스킬, 마법진, 궁극기, 카메라 워크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모델링이 좋아도 이펙트가 약하면 캐릭터가 밋밋해 보이고 반대로 이펙트가 너무 과하면 모델링이 묻히고 엔진에도 붙이고 QA도 돌리고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특정 기기에서 쉐이더가 깨진다거나 발열이나 최적화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정은 한 팀에서 끝나지 않고 모델러 문제면 모델러가 보고 웨이트나 리깅 문제면 리거가 보고요. 모션 문제면 애니메이터가 보고요. 스킬 문제면 프로그래머가 보고 연출 문제면 이펙터가 봅니다. 신캐 출시가 오래 걸리는 이유 의존성입니다. 앞 공정이 안 끝나면 뒷 공정이 시작을 못하고요. 예를 들면 원화 3면도가 늦으면 모델러가 작업을 못하죠. 모델러가 늦으면 애니메이션 작업을 못하고요. 애니메이터가 늦으면은 이펙트나 QA 쪽도 시작을 못하고요. 그래서 한 군데만 밀려도 전체 일정이 도미노처럼 밀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컨펌 핑퐁이에요. 한 번에 통과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원화도 컨펌을 보고 모델러도 컨펌을 보고 애니메이터도 컨펌을 보고요. 이펙터도 컨펌을 봅니다. 만든 시간도 길지만 이게 맞나 확인하고 고치고 다시 확인하는 시간도 꽤 길어요. 그래서 그냥 캐릭터 하나가 선형으로 몇 개월 걸리는 게 아니라 이 핑퐁 때문에 실제 체감이 훨씬 길어지는 경향도 생기고요. 비용 이야기도 가볍게 해볼까요? 솔직히 정확한 제작비는 회사마다 다 달라요. 신캐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든다라는 걸 얘기하기는 위험하지만 모델러 입장에서는 신캐 하나에 모델러 한 명만 붙는 게 아니라 기획, 원화, 모델러, 리거, 애니메이터, 이펙터, 프로그래머, QA, 사운드, 사업, 마케팅까지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캐릭터 하나에 동원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붙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루 이틀 붙는 게 아니라 몇 주에서 몇 달씩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은 굉장히 커지고요. 단순한 캐릭터라면 수천만 원 선에서 끝날 수 있지만 라이브 서비스에 핵심 신캐면은 억 단위로 개발비가 들어가는 거는 되게 흔한 얘기죠. 그래서 신캐 하나는 그냥 모델 하나가 아니라 여러 팀이 함께 같이 물려 돌아가는 긴 파이프라인의 결과물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 이야기가 취준생이나 주니어 모델러 분들한테 왜 중요하냐면요.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많은 분들이 예쁜 모델링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예쁘게 만드는 거 중요하고 기본이죠. 근데 실무에서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 모델링이 리깅하기 좋은 구조인지, 움직였을 때 문제가 적은 토폴로지인지, UV와 텍스처가 잘 정리되어 있는지, 엔진에서 잘 보이도록 노멀과 쉐이더를 고려했는지, 원화의 매력을 3D로 잘 해석했는지 이런 것들이 실무에선 계속 보이고요. 팀 프로젝트에서는 내가 만든 모델링이 다음 파트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리거가 보기도 하고 애니메이터가 보기도 하고 이펙터가 보기도 하고요. 프로그래머가 엔진에 넣기도 하고 QA가 검수도 하고요. 그래서 좋은 모델러는 예쁘게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뒷 공정까지 생각하면서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게임 개발 파이프라인은 각자 다른 언어를 쓰는 직군들이 하나의 캐릭터를 위해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모델러는 그 중에서 2D 원화의 이상적인 매력을 CD게임 안에서 돌아가는 현실적인 형태로 옮기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신캐 출시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캐릭터 하나가 단순히 모델 하나가 아니라 긴 파이프라인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게임에서 신캐 하나를 보시면은 그냥 캐릭터 하나 나왔네가 아니라 저 머리카락 3D로 옮기느라 원화가랑 꽤 조율을 했겠구나. 저 궁극기 연출 하나에도 모델링, 애니메이션, 이펙터가 엄청 맞췄겠구나.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봐주시면은 만든 사람 입장에선 꽤 뿌듯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파이프라인 얘기였고요. 감사합니다.